운명의 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플레이오프 8강전은 한 선수의 경이로운 재능이 팀 전체의 무기력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비극적인 서사였습니다. 경기가 승부차기 끝에 LAFC의 패배로 마무리되자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손흥민의 압도적인 원맨쇼가 패배라는 쓴잔으로 귀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날 경기장 안팎에서 터져나온 모든 분노와 비난의 화살은 단순히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손흥민을 제외한 팀원들의 전술적, 정신적 붕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날 LAFC가 보여준 절망적인 경기력과 그 여파로 구단 개편을 요구하는 팬덤의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맹활약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고독한 영웅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팀을 짊어지고 끌고 가는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슈팅 5개 중 무려 4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며 2골을 폭발시켰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 그림 같은 궤적의 프리킥으로 골문 상단 구석을 뚫어내는 장면은 LAFC를 연장전으로 이끈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 밀러가 언급했듯이 그의 활약은 축구의 잔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적 수치를 동료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충격은 더욱 커집니다. 나머지 LAFC 선수들 전체가 합쳐 기록한 유효 슈팅은 단 4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공격의 절반 이상을, 아니 사실상 모든 창의적인 공격 작업을 손흥민 혼자 책임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손흥민이 3번의 슈팅 끝에야 겨우 첫 골을 밀어넣을 수 있었던 과정 자체가 주변 지원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했던 그의 고군분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선수의 압도적인 능력이 패배의 어둠 속에서 오히려 팀의 무능함을 밝히는 조명탄이 된 셈입니다. LAFC의 전술적 붕괴는 전반전 스코어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마르코 델가도와 티모시 틸만으로 구성된 중원은 경기 내내 전혀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볼 점유율 34%라는 초라한 수치와 유효 슈팅 연계라는 기록은 중원 장악력 상실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틸만이 전반 초반 허무하게 공을 잃거나 델가도가 전진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고 롱볼로 일관했던 장면들은 흥부 듀오의 고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더욱 참혹했던 것은 수비진이었습니다. 전반 39분 첫 번째 실점 과정은 3백 수비진이 상대 골키퍼의 단 한 번의 롱패스에 완전히 무너지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전술적 조직력 부재, 커버 플레이 실종, 그리고 골키퍼 요리스의 치명적인 판단 착오가 겹치며 완벽한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요리스가 경기 후 인조 잔디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의 연속된 실수와 와해된 팀워크였다는 것이 냉정한 분석입니다.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던 연장전은 LAFC 선수들의 정신력과 팀워크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상대 밴쿠버가 경고 누적 퇴장과 부상 교체로 인해 필드 플레이어 9명만 남은 상황. LAFC는 축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11대9라는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추가골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부안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슈팅을 골대에 맞췄고 교체 투입된 다비드 마르티네즈는 노골적인 개인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명백하게 손흥민이나 부안가에게 연결하면 쉽게 득점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마르티네즈는 무리한 단독 슈팅을 남발하며 기회를 허공에 날렸습니다. 11대9의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를 뚫어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할 수 없는 팀워크와 이타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감 결여를 보여주는 치욕적인 증거입니다. 손흥민이 온몸을 던져 팀을 연장전까지 끌고 왔지만 동료들은 그에게 찾아온 우승의 기회를 무능함으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LAFC 팬 커뮤니티는 단순한 좌절을 넘어선 격렬한 분노의 도가니였습니다. 레딧과 소셜미디어를 뒤덮은 팬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선수와의 계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초강수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깊이는 단순히 플레이오프 탈락 때문이 아니라 신뢰의 배반에서 기인합니다. 팬들은 지난 몇 달간 손흥민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이 보여준 반복되는 실책과 전술적 무능력에 깊은 피로감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수적 우위 11대9 상황에서조차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마르티네즈.
부안가 등의 모습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선수 개개인의 기량 문제를 넘어 클럽 내부에 만연한 우승에 대한 의지 부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3번이 슈팅 끝에야 골을 넣는 집념을 보일 때 동료들은 롱볼만 차내거나 개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실망은 급기야 구단에게 손흥민에게 선수 영입 정권을 활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팀을 만들라는 요구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 요청이 아닙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오는 것을 넘어 팀의 문화와 정신력까지 재정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LAFC 구단이 실제로 손흥민에게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조르디 알바를 영입할 때 행사했던 영향력과 유사한 정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팬들의 요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구단이 기존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역량에 대해 팬들과 동일한 수준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손흥민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것은 구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과감한 결정이며 팬들은 이를 통해 비로소 LAFC가 우승을 향한 진정성을 확보하고 무능한 선수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겨울 이적 시장은 LAFC가 단순히 한 시즌을 마감하는 시기가 아니라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 팀의 DNA를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밴쿠버를 향해 전한 나는 클럽을 위해 우승을 위해 이곳에 왔다. 내년에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 돌아올 것이다. 라는 발언은 단순한 패배 후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팀의 총체적 난국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리빌딩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위지에 힘입어 해외 전문가들은 LAFC의 경기력에 대해 전례 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ESPN의 한 해설진은 이 경기는 LAFC라는 이름의 팀이 아니라 손흥민 개인의 투쟁이었다. 나머지 10명은 그저 경기장의 배경으로 서 있었을 뿐 이라며 팀의 무기력함을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또한 영국 BBC 스포츠는 MLS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기력이다. 11대 9의 절대 우위 상황에서조차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는 것은 구단 경영진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 구단은 손흥민에게 무조건적인 정권을 주어야만 한다. 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3개월 동안 팀원들의 경기력과 태도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프로이며 누가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지를 이미 파악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한국 대표팀의 일정과 더불어 LAFC의 겨울 이적 시장을 책임지는 선수이자 단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단의 전폭적인 영입 정권을 등에 업은 손흥민의 행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MLS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대대적인 팀 체질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이 LAFC를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LAFC의 플레이오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